여러분, 저 지금 너무 흥분해서 손이 떨려요. 이거 진짜 실화냐고요? 멕시코 전체가 지금 한 명한테 무릎 꿇었습니다. 그것도 북중미 최강이라고 불리던 디펜딩 챔피언이요. 크루스 아술이라는 팀 아시죠? 이 대회 역대 최다 우승팀이고 클럽 랭킹 1위인 팀이에요. 그런 팀이 3대 0으로 박살이 났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상대 감독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늘 패배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손흥민이라는 압도적인 변수 하나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대팀 감독이 대놓고 인정한 거예요. 우리 손흥민 선수 한 명 때문에 팀 전체가 무너졌다고요. 근데 이게 그냥 립서비스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하나 다 뜯어볼 건데 들으시면 진짜 소름 돋으실 거예요. 그 전에 먼저 경기 상황부터 쭉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이번 경기가 왜 중요했냐면요. 북중미 챔피언스컵 8강 1차전이었어요. 상대는 아까 말씀드린 크루스 아술. 이 팀 소개를 좀 해드려야 하는데요. 지난 시즌에 이 대회 우승한 팀이에요. 역대 최다 우승 7회 팀이고 현재 대회 클럽 랭킹도 당당히 1위거든요. LAFC가 4위니까 순위로만 보면 크루스 아술이 위에 있었던 거죠. 감독도 보통 감독이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출신의 니콜라스 라르카몬이라는 사람인데 32살부터 감독을 시작해서 작년 챔피언스컵 우승까지 이끈 전술가예요. 그러니까 이번 8강전은 사실상 이 대회 결승이라고 봐도 될 만한 빅매치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경기 전부터 멕시코 매체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멕시코 대표 스포츠 매체인 레코드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제목이 뭐냐면 예상치 못한 악당이 등장했다예요. 누구 이야기냐고요? 우리 손흥민 선수요. 기사 내용이 진짜 재미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친절하고 존경받는 선수 중 하나라는 건 인정하지만 적어도 멕시코 입장에서는 2026년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독일 정골 기억나시죠? 그때 멕시코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멕시코의 형제라고 불렀잖아요. 독일 이겨줘서 멕시코가 16강 간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별명이 바뀌었대요. 뭘로요? 악몽으로요. 기사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손흥민은 2026년 멕시코에게 두 번의 악몽을 안겨줄 것이다. 네, 첫 번째 악몽은 이번 챔피언스컵에서 크루스 아술한테 선사할 것이고 두 번째 악몽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한국 대표팀으로 만났을 때라고요. 멕시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3대 0 완파. 첫 번째 악몽이 진짜로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제 경기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라인업이 공개됐는데 LAFC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어요. 지난 경기에서 바뀐 점이 있었는데 틸만하고 마르티네스가 선발에 들어왔거든요. 이 변화가 손흥민 선수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가 됐었어요.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크루스 아술이 완전 공격적으로 나온 거예요. LAFC 홈구장인데 원정팀이 감히 라인을 확 끌어올리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전반 5분까지 통계를 보면 크루스 아술이 점유율을 72%나 가져갔어요. 슈팅도 2개 먼저 때렸고요. 특히 전반 8분쯤에 크루스 아술 공격수가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헤딩으로 연결했는데 요리스 골키퍼가 몸을 날려서 겨우 막아냈어요. 이 장면에서 LAFC 팬들 간담이 다 서늘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크루스 아술의 전술이 뭐였냐면요. 기본적으로 3백으로 후방을 단단하게 깔아놓고 2명의 풀백을 높이 올려서 미드필더를 5명처럼 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원에서 숫자 우위를 잡으면서 LAFC를 밀어붙인 건데 초반에는 이게 진짜 잘 먹혔어요. 솔직히 처음 20분은 크루스 아술이 이길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때부터 이미 경고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직 크루스 아술은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있는 팀 상대로 저렇게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서 밀착마크 없이 공격하는 팀은 없다는 거죠. 수비 뒷공간을 저렇게 활짝 열어놓으면 손흥민 선수한테는 그게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과 같다는 건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전반 30분이에요. 이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LAFC 진영에서 틸만이 공을 잡았어요. 우당탕거리는 상황에서 공을 잡자마자 전방에 있는 쇼이니에르한테 패스를 보냈어요. 쇼이니에르가 오른쪽으로 공을 몰고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이 순간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꼭 보셔야 해요. 손흥민 선수가 이때 상대 수비보다 더 뒤에 있었어요. 보통이라면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미친 듯이 가속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5m에서 폭발적인 스피드가 나오면서 상대 수비수를 순식간에 추월해버렸어요.
크루스 아술 수비가 손까지 잡으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속도인 거죠. 쇼이 니에르가 박스 근처에서 중앙으로 정확한 땅볼 크로스를 넣어줬고 그 자리에 손흥민 선수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리고 슬라이딩하면서 왼발로 그대로 골망을 갈라버렸습니다. 오른쪽 하단 구석으로요. 원샷 원킬이요. 이게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슈팅이었다는 게 더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첫 슈팅이 곧 골이었던 거죠. 이 골이 들어갈 확률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오프 더블 움직임이 이 수치를 0.54까지 끌어올렸대요. 쉽게 말하면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했는데 미친 스피드로 좋은 공간을 직접 만들어서 골 확률을 50%나 높여놓은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선수가 세계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이 골이 터지자마자 중계진이 완전 난리가 났거든요. 현장 중계를 맡았던 분들이 극찬을 쏟아냈는데 이게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됐어요. 팬들 반응도 진짜 뜨거웠는데 은근히 까다로운 패스였는데 손흥민이니까 저걸 골로 연결하지. 달려들어가는 속도가 전혀 죽지 않았다. 전성기 그대로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이날 손흥민 선수의 세레머니도 엄청나게 화제가 됐어요. 골을 넣고 나서 관중석을 향해 세레머니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에이징 커브 어쩌고 하면서 떠들던 미디어들한테 얼마든지 더 떠들어봐라 이런 느낌의 제스처를 한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신사적이고 인성 좋은 손흥민 선수가 이런 모습을 보일 정도면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시즌 초반에 필드골이 없다고 에이징 커브니 뭐니 하면서 온갖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런 헛소리들을 오늘 이 한 골로 다 입 닫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근데요. 여기서 제가 좀 화가 나는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클럽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가대표팀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최근에 대표팀이 오스트리아하고 경기를 했어요.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손흥민 선수가 한두 번 득점 기회가 있었지만 전방에서 수비 역할을 많이 해주다 보니 중요한 순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변호를 했대요.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수비 역할을 많이 했다고요? 손흥민 선수는 공격수예요, 공격수. 세계 최고 수준의 골잡이를 수비시키고 있다는 건데 이게 정상인가요? 홍명보 감독 측 지인이라는 사람은 또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대표팀의 중심이다, 대단하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3백 전형에 대해서 감독은 월드컵에서 한 가지 전술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전술이라는 게 뭐예요? 손흥민 선수를 수비수처럼 쓰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팬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직도 홍명보가 정신을 못 차렸다. 이제 월드컵은 망했다. 손흥민 선수는 그냥 국대 안 뛰고 본인 커리어에 올인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선수들이 단체로 국대 보이콧을 할 수는 없는 거냐.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진짜 감독이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거죠. 오늘 경기에서 LAFC의 도스 산토스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썼는지 보셨잖아요. 공을 끊어내면 바로 전방에 공을 넣어주고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를 최대한 살려주는 전술을 폈거든요. 전문가들도 이렇게 하니까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스피드로 상대를 완전히 제치면서 골이 나온다. 이제야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쓰는지 알게 됐다고 평가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가대표팀 감독은 세계 최고의 역습 머신을 수비에 동원하고 있다고요? 스페인의 골닷컴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손흥민은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만능 선수다 라고 극찬했어요. 이런 선수를 수비시키는 감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죄송해요. 너무 화가 나서 잠깐 다른 데로 빠졌는데 다시 경기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손흥민 선수 골이 왜 이렇게 중요했냐면 이 골 하나로 경기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골이 터지기 전까지 크루스 아술이 경기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점유율도 높고 압박도 잘 되고 있었고요. 근데 딱 이 한 골이 들어가니까 크루스 아술 수비수들 표정이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게 화면에 그대로 잡혔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크루스 아술은 지옥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동점골을 넣으려면 수비 라인을 올려야 하잖아요. 근데 라인을 올리면 뒤에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은 손흥민 선수한테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대로 손흥민 선수를 막겠다고 수비를 내려앉히면 공격을 못하니까 추격골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완전 죽음의 이지선다예요. 어떤 선택을 해도 손해를 보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 크루스 아술은 동점골을 넣겠다고 라인을 올렸는데 그 틈을 놓치지 않은 게 마르티네스였어요. 전반 41분에 수비 뒤 공간으로 쇄도에 들어가서 골을 넣으면서 2대 0이 됐어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니까 상대가 라인을 올리다가 저렇게 역습으로 얻어맞는 것이라고요. 이 추가골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라르카몬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이에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후반전에 포메이션을 변경하지 않았느냐. 3대 0으로 지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공격적으로 바꿔야 하잖아요. 근데 감독 대답이 뭐였게요? 손흥민은 여전히 위협적이었기 때문이다. 3대 0으로 뒤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역습이 너무 두려워서 포메이션을 못 바꿨다는 거예요. 한 명의 선수가 상대팀 감독의 전술적 판단 자체를 마비시켜버린 거죠. 이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더 들어보면요. 경기 전에 우리는 손흥민의 스피드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분석했다. 하지만 데이터로 보는 것과 실제 피치 위에서 마주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화면으로 볼 때는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수비수들이 몸이 반응하기도 전에 이미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팀 센터백한테 경기 끝나고 물어봤대요. 오늘 가장 힘든 게 뭐였냐고.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손흥민이 언제 뛸지 모르니까 90분 내내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가 없었다. 90분 동안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렸다는 뜻이에요. 공을 안 갖고 있을 때조차 상대 수비 전체를 묶어버리는 선수. 이게 손흥민 선수의 진짜 가치인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오늘 경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이라는 게 단순히 골 하나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소파스코어에서 손흥민 선수 평점이 7.3이 나왔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 숫자가 오히려 실제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손흥민 선수가 전반 20분 동안 공을 거의 만지지 못했거든요. 통계상으로는 활약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바로 그게 증거예요. 크루스 아술 수비 전체가 손흥민 선수한테 집중되어 있었다는 증거예요. 라르카몬 감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수비수들에게 계속 손흥민을 주시하라고 지시했다. 분석팀 데이터에 따르면 손흥민이 자유롭게 움직일 때 LAFC의 득점 확률이 3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이다. 다른 선수를 놓치더라도 손흥민을 잡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대팀이 손흥민 선수 한 명을 막는데 수비 자원 대부분을 쏟아부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역효과를 낸 거예요. 손흥민 선수한테 수비가 다 몰리니까 쇼이니에르하고 마르티네스가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죠. 멕시코 매체 바모스 크루스 아술이 경기 전에 경고했었대요. 손흥민만이 문제가 아니다. LAFC에는 크루스 아술의 수비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핵심 선수가 3명 있다고요. 이 경고가 정확히 적중한 거예요. 결과를 보면 쇼이니에르가 2개의 결정적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소파스코어 8.0을 받았고 마르티네스는 2골을 넣으면서 무려 9.0을 받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끌어당기고 그 사이에 동료들이 치고 들어간 거예요. 라르카몬 감독이 이것도 인정했어요. 마르티네스가 골 넣은 장면에서 자기 수비수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마르티네스한테 패스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대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정말 영리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르티네스가 슈팅하기 좋은 자리로 갈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수비수들의 시선을 끌어당겼다는 거죠.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손흥민은 자신의 움직임만으로 팀 동료의 득점을 도왔다. 기록에는 어시스트로 남지 않지만 사실상 손흥민이 만들어낸 골이다 라는 거예요.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이런 숨은 기여야말로 손흥민 선수의 진짜 가치라고요. 그래서 감독의 결론이 뭐냐면 오늘 손흥민은 한 골을 넣었지만 실제로는 3골을 넣은 것과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상대팀 감독한테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 감독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감독으로서 수많은 공격수를 상대해봤지만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하고 공간까지 만들어내는 이 3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선수는 손흥민이 처음이었다. 보통 뛰어난 스트라이커는 골에 집중하고 미드필더는 패스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그 경계 자체가 없는 선수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역할을 자유자재로 바꾸면서 가장 효과적인 선택을 하더라고요. 잠깐 여기서 다시 국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죄송한데 안 하고는 못 넘어가겠어요. 지금 상대팀 감독이 손흥민은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하고 공간도 만드는 3가지를 동시에 하는 선수를 처음 봤다고 했잖아요. 이런 선수를 우리 대표팀 감독은 전방 수비에 동원하고 있어요. 세계가 인정하는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갈아 넣을 곳이 수비라고요? 3백에 집착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수비형 윙으로 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오스트리아전에서 홍명보 감독이 3백을 운용하면서 김민재 좌우 스토퍼들이 적극적으로 전방 마크에 나섰다고 칭찬했잖아요. 코트디부아르전과 다르게 유기적인 수비를 보여줬다면서요. 근데 그 유기적인 수비를 하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까지 수비에 동원한 거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공격수를 수비시키면서 유기적인 수비를 보여줬다? 이게 자랑이에요? 팬들이 왜 분노하는지 아시잖아요. 감독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 월드컵은 이미 망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클럽에서는 도스 산토스 감독이 손흥민 선수한테 딱 맞는 전술을 짜주니까 이런 폭발적인 퍼포먼스가 나오는 건데, 국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한국 대표팀에 유럽 최고 수준 수비수도 있고 세계적인 플레이메이커도 있고 메시와 비교되는 손흥민 선수까지 있는 역대급 전력이잖아요. 다시는 안 나올 수도 있는 황금 세대인데 그 팀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생각하면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선수들이 이 꼴을 보고도 참아야 하냐, 단체 보이콧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이해가 되고도 남아요. 진짜 화나는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고요. 기분 좋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후반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전반에 2대0이 된 상황에서 크루스 아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반드시 골을 넣어야 하잖아요. 근데 라르카몬 감독은 5백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흥민 선수가 너무 무서워서 포메이션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3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멕시코 매체 TV 아스테카가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크루스 아술 감독의 결정권을 마비시켰다. 이게 경기 후 멕시코 축구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였어요. 한 명의 선수가 상대팀 감독의 판단력 자체를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5백으로 버티기를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후반 13분에 마르티네스가 미드필드에서 상대 수비수 3명을 혼자 다 제치고 원더골을 터뜨려버렸거든요. 3대0. 경기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결국 손흥민 선수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마르티네스가 공을 몰고 들어갈 때 상대 수비수들이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할 줄 알고 마르티네스를 그냥 뒀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를 견제하느라 전혀 예상 못한 선수한테 골을 얻어맞은 거죠. 자, 이 경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멕시코가 어떻게 됐냐면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어요. TV 아스테카는 라마키나가 완전히 무너졌다, 시애틀에서의 악몽이 다시 떠오른다고 보도했고요. 엘 피난시에로는 LAFC가 크루스 아술을 굴욕시켰다는 제목으로 1차전 참패 소식을 대서특필했어요. 변명할 여지조차 없다는 게 멕시코 언론의 한결같은 지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크루스 아술 팬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LA에 가서 스스로 바보가 됐다, 라마키나의 몰락이 시작되는 것인가, 이런 글들이 쏟아졌고요. 어떤 팬은 라르카몬이 손흥민 하나를 막으려다 팀 전체를 망가뜨렸다고 분통을 터뜨렸어요. 경기 종료 직전에는 크루스 아술 원정 팬들이 경기장 안에서 물건을 던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특히 더 충격적인 건 크루스 아술 팀에 멕시코 국가대표 선수가 있잖아요. 에릭 리라라는 선수인데 멕시코 팬들이 뭐라고 했냐면 손흥민이 리라를 완전히 박살냈다, 이런 무시무시한 손흥민과 월드컵에서 또 만나야 하는데 어쩔 거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스페인어로 욕을 하면서 난리가 났대요. 2026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멕시코와 같은 조잖아요. 멕시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 이 경기가 월드컵 미리 보기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더 공포스러운 거겠죠.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하나 더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면서도 공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라르카몬 감독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손흥민은 경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수다. 체력 관리 능력도 대단하다. 90분 내내 뛰어다니면서 수비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스프린트로 골까지 넣는 선수. 올해 34살이에요. 나이가 믿기시나요? 이번 시즌 초반에 에이징 커브라는 말 들으면서 필드골이 한동안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어쩌면 손흥민 선수가 의도적으로 체력을 관리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거예요. 이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챔피언스컵 우승하고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거잖아요. 리그 초반 경기에 체력을 다 쏟는 것보다 중요한 경기에 맞춰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 거죠. 라르카몬 감독도 이걸 느꼈나 봐요. 나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피치 위에 손흥민은 전혀 나이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험이 더해져서 더 무서워진 느낌이었다. 상대팀 감독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로는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부딪히니까 차원이 달랐다고요. 혹시 경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올랜도 시티전에서 뭘 했는지 기억나시죠? 전반 45분 만에 어시스트 4개를 몰아서 기록했어요. 팀이 6대0으로 이긴 경기였는데 손흥민 선수 혼자 사도움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이 멕시코까지 다 전해졌거든요. 멕시코 매체 에이수스에이는 크루스 아술이 손흥민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였다고 표현했어요. 올랜도 전에서의 폭발적인 활약이 멕시코 전체를 긴장시켰고 그 공포심이 경기 내내 라르카몬의 판단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번 경기까지 합치면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MLS와 챔피언스컵을 통틀어 벌써 공격 포인트 11개를 기록 중이에요. 이 정도면 에이징컵 운운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수치 아닌가요? 자, 이제 좀 큰 그림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 경기 결과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요. 먼저 세계적인 매체들이 이 경기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폭스포츠 멕시코는 LAFC가 크루스 아술을 완전히 두들겨 팼다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LAFC를 손흥민의 팀이라고 부른 거예요. 기사 전체에 걸쳐서 계속 손흥민의 팀이라는 표현을 썼대요. LAFC가 손흥민의 팀이고 크루스 아술이 손흥민의 팀으로부터 축구 수업을 받았다고요. 스페인어권 최대 스포츠 매체 중 하나인 마르카는 더 강렬한 표현을 썼어요. 손흥민과 동료들이 3대0으로 승리했다. 뭐라고요? 손흥민과 동료들? 이건 진짜 서태지와 아이들급 표현이잖아요. 마르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고 나머지는 그냥 동료들인 거예요. 세계적인 매체가 한국 선수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스페인어권 매체 아스토 보도를 했는데요. 이 기사가 재미있는 게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이 터지기 전까지는 크루스 아술이 완전히 경기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LAFC는 고작 3번의 터치로 이어지는 시퀀스 하나로 골망을 흔들었다고 쓴 거예요. 크루스 아술이 20분 넘게 공들여 쌓아올린 흐름을 손흥민 선수가 단 한 번의 역습으로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잖아요. 기사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번개처럼 빠르게 역습을 마무리 지은 손흥민 선수 때문에 LAFC가 경기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세계 최고의 역습 머신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게 LAFC의 전술이었어요. 처음부터 점유율을 내려놓고 역습을 노리는 전략을 짰던 거예요. 왜 이런 전술이 가능했을까요? 무리뉴 감독도 인정하고 클롭 감독도 인정한 세계 최고의 역습 능력을 가진 손흥민 선수가 있으니까요.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막을 수 있는 팀이 세상에 없잖아요. 도스 산토스 감독이 이걸 믿고 자신 있게 이런 전략을 택한 거고 손흥민 선수는 진정한 승부사의 모습으로 그 기회를 정확히 잡아낸 거예요. 멕시코 매체 에스타디오 데포르테스도 같은 분석을 했어요. 크루스 아술이 LAFC가 파놓은 함정, 즉 역습에 걸려들었고 이를 실수 없이 마무리한 손흥민이 승부를 갈랐다. 크루스 아술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의 역습 장면에서 그 눈부신 움직임의 반응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요. 데이터는 다 분석했는데 실제로 피치 위에서 마주하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나르카몬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을 짚어볼게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감독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경기를 지배하고 있다고 느끼며 예상보다 훨씬 유리하게 주도권을 잡았던 초반 20에서 25분의 상황이 원래 계획했던 견고한 경기 운영에서 벗어나게 만든 것 같다. 무슨 뜻이냐면 잘하고 있다는 착각이 자기 전술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볼 점유율이 높고 압박도 잘 되니까 선수들이 본능적으로 공격적인 간격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수비 라인이 올라오고 중원 블록이 느슨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 LAFC의 역습 한 방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크루스 아술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방심을 불렀고 그 방심의 대가가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이었던 거죠. 감독 본인이 안타깝게도 모든 실수를 혹독한 대가로 치러야 하는 그런 밤이었다고 했어요. 상대 유효 슈팅이 3개였는데 그 3개가 다 골이 된 거예요. 결정력의 차이가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잠깐 다시 국대 이야기 좀 할게요.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경기를 보면 볼수록 화가 나는 게 있어서요. 라르카몬 감독이 손흥민에게 맞는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손흥민에게 공간과 패스가 주어지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피니셔라고요. 그러면서 득점 가뭄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는지 오늘 경기가 증명했다고 했어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동안 손흥민 선수에게 맞는 전술과 패스가 부족했다는 뜻이잖아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LAFC가 정확한 타이밍에 공간을 열어주는 패스를 공급하니까 바로 원래의 파괴력을 되찾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가대표팀은요, 공을 끊어내면 뒤에서 느리게 볼을 돌리다가 기회를 다 날리고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최대 무기인 스피드와 공간 침투를 전혀 살려주지 못하는 전술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어요?
공을 끊어내면 바로 전방으로 투입시켜야 한다. 그래야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스피드로 상대를 완전히 제치면서 골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LAFC에서는 이게 되니까 골이 터지는 건데 국대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국대 안 뛰고 클럽에 집중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팬들 반응이 왜 나오겠어요. 세계가 인정하는 이 엄청난 선수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수비에 갈아넣고 있으니까요. 진짜 얼마 안 남은 월드컵인데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자, 좋아요. 기분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앞으로의 전망이에요. 2차전은 4월 14일에 멕시코 푸에블라의 에스타디오 쿠아우테목에서 열려요. 크루스 아술이 이기려면 LAFC한테 원정골을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3대 0으로 이겨야 연장전이고 4대 0 이상으로 이겨야 직접 준결승 진출이에요. 멕시코 매체들이 뭐라고 했냐면 기적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전문가들은 LAFC가 2차전에서도 충분히 원정골을 뽑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LAFC는 이번 시즌 모든 대회 11경기에서 9승 2무 무패를 기록 중이거든요. 27골 넣고 단 3골만 허용했어요. 같은 날 열린 다른 경기에서 나슈빌이 아메리카 상대로 0대 0 무승부에 그친 걸 보면 LAFC의 공격력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 알 수 있죠.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클럽 우승 트로피 가능성이 진짜 높아지고 있어요. 토트넘에서 10년을 보내면서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는 갔지만 우승은 못했잖아요. 잠깐 지난 시즌에 유로파리그를 우승했죠. 그래서 이미 우승복이 터진 상태인데 LAFC로 이적한 첫 시즌에 바로 챔피언스컵 4강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손흥민 선수 커리어에 또 하나의 트로피가 추가되는 거고 무엇보다 클럽 월드컵 출전 자격도 생기는 거잖아요. 더 큰 무대에서 손흥민 선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월드컵이에요. 2달도 안 남았잖아요. 멕시코 매체 레코드가 예언한 대로 손흥민 선수는 2026년 멕시코의 최대 악몽이 되어가고 있어요. 챔피언스컵에서 첫 번째 도장은 확실하게 찍었고 이제 월드컵에서 두 번째 도장을 찍을 차례예요. 라르카몬 감독이 파이브백을 세우고도 막지 못한 선수, 후반전 포메이션 변경조차 두려워서 하지 못하게 만든 선수, 상대 수비수가 90분 내내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었다고 고백하게 만든 선수, 손흥민에게만 집중하면 다른 공격수한테 뚫리고 손흥민을 풀어주면 직접 골을 넣어버리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지 뾰족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상대팀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항복 선언을 한 선수,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손흥민이에요. 마지막으로 마르카의 표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손흥민과 동료들이 3대 0으로 승리했다. 세계가 보는 LAFC의 중심은 손흥민이에요. 폭스포츠가 LAFC를 손흥민의 팀이라고 부르고 마르카가 손흥민과 동료들이라고 쓰는 이 현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다시는 안 나올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선수가 지금 가장 빛나는 무대 위에 서 있어요. 라르카몬 감독의 마지막 한마디가 기억에 남아요. 우리 팀에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었다면 오늘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상대팀 감독이 우리도 손흥민 같은 선수를 갖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부러워하는 이 상황, 이런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라는 게 진짜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2차전 푸에블라의 에스타디오 쿠아우테목은 LAFC와 손흥민 선수한테 역사적인 4강 진출을 확정짓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크루스 아술한테는 2연속 우승의 꿈이 끝나는 날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진짜 바라는 건요, 이 엄청난 모습 그대로 월드컵에서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발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써줘야 하잖아요. 수비시키지 말고요. 오늘 경기가 답을 다 보여줬잖아요. 공을 끊으면 바로 전방으로 빠르게 연결하고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를 살려주면 골이 터진다는 거. 이걸 왜 모르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뛰는 모습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귀한 순간들을 우리 꼭 소중하게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손흥민 선수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꼭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